이강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역주택조합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관련되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는 사실상 지역주택 조합 설립을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는 부실지역주택조합 설립, 사전에 원천 차단한다라고 해서 지역주택조합 설립 자체를 어렵게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부실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차단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보았을 때는 사실상 전체 지역주택조합을 새롭게 설립하는 것은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조합원 직접 만나 피해 사례 청취하고 제도 개선 강력 표명, 연내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하되 새로운 부실조합 설립은 즉시 차단 추진, 90% 이상 토지 매매 계약 및 도시계획 변경 완료해야 조합 모집 신고 허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핵심 내용은 이 90% 이상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인데, 뒤에서 상세히 보겠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사업 초기 과정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후 장기간에 걸쳐 토지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추가 분담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문제와 과도한 업무 대행비 및 불투명한 자금 관리로 자금이 누수되는 심각성을 호소하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토지 확보 요건 완화, 현재는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한데 이 비율을 완화해 주기를 요청을 했고, 업무 대행사 자격 기준 강화 및 자금관리 투명성 강화 필요성을 건의했다라고 해서, 사실상 핵심 부분은 토지 확보 요건을 완화해 달라라는 부분인데, 이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토지 확보 요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토지 확보 부분에 있어서 모집 과정에 있어서는 강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조합은 이미 모집해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이번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온 개선 방안이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차관은 오늘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며 건의 내용도 적극 검토하여 사전 피해 예방과 기존 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제도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보도자료에서는 사전 피해 예방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책이 나온 부분이 있겠지만 기존 사업 정상화 부분에 있어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실한 조합이 추가로 설립되어 새로운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규 조합 설립에 대한 기준 강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만큼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은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면 신규 부실조합 차단을 위해서 제도 개선 내용이 나왔는데, 현재는 토지 사용권은 50%를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 신고 신청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90% 이상 토지 매매 계약서를 확보하고 실질적인 토지 확보 노력 없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부동산 신고 거래법에 따른 계약서, 거기에 더해서 계약금 10% 이상 입금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지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자체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었던 조합들 같은 경우는 추후에 또 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이번 대책에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고 추후 대책을 통해서 줄여가면서 전체 지역주택조합 숫자를 점점 줄여가면서 사실상 지역주택조합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용도지역 용적률도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이 선행된 경우에만 모집 신고를 하도록 개선해서 불확실한 사업을 가지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차단해서 사업 속도도 높인다는 계획이다라고 해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해서 조합원을 모집한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지구 단위 계획 결정과 사업 계획 승인을 뭐 별개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함께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 변경되지 않아서 사실상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된 상태에서만 조합원 모집 신고, 즉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토지에서만 조합원 모집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으로,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조합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모집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역주택조합 전면적으로 막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는 부분들은 있어서 뒤에서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경제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합원 모집 공고문에 사업 수지 분석표 등 추정 사업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의도 자체는 좋은데 과연 조합원들이 해당 내용을 보고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현재는 토지 사용 권원, 즉 토지 사용 승낙서만 50% 이상 있으면 조합원 모집 신고가 가능해서 달개인은 초기 투자 및 사업 의지 없이도 손쉽게 조합원 모집 신고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합원 모집 신고 신청 요건을 토지 50%에서 90% 매매 계약서 확보로 대폭 강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주택법 제11조 3에서는 제11조 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 권한을 확보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상 제한사항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 권한만 확보하면 가능했으나 이제는 매매계약서까지 필요하고 보통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승낙서를 받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조합원이 모집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사용승낙서만 받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차단해서 매매계약까지 확보하도록 대폭 강화하면서 그 비율도 90%로 강화를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계약금 10% 이상을 입금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구단위 계획을 먼저 확정하도록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추정사업비 공개 부분에 대해서 의무화하고 있는데 현재 조합원 모집 시에 대략적인 분담 금액만 제시를 해서 사업비의 타당성에 대해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공비라든지 그리고 부대 비용들을 계산하지 않거나 아니면 매우 낮게 책정을 해서 분담금 자체를 매우 낮춰서 조합원들 가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이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후에 실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는 이러한 부대 비용들이 사업 지연에 따라서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추가 분담금을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야금야금 올려가지고 결국 과도하게 추가 분담금을 발생을 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이러한 부분을 막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인데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이러한 토지 매입비나 공사비, 대행수수료, 금융비용에 대해서 적정 비용이 얼마인지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금액을 보고도 이것이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도 개선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보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50% 이상 사용 권한만 필요한데 앞으로는 90% 이상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0% 계약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계약금 10%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 승낙서만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계약금 같은 경우도 뭐 3에서 5%만 지급을 하고 사용 승낙서를 받는 곳인데 전체 토지가 금액이 1,000억이라고 했을 경우에 10%라고 하면 100억 원이라는 금액이 들기 때문에 이 금액은 사실 꽤 많은 금액이라 초기 투자에서 사업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다소간의 금액만 넣은 상태에서 그 이후에 조합원이 뭐 50% 이상 모집이 되면 나머지 금액 지급하겠다. 계약금 10%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들도 종래에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실제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을 하려는 측이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주와 조합원 가입을 전제로 계약한 경우 계약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승낙서를 받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부동산 매매 거래 신고법에 따른 계약서를 요구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매매 계약서를 신고를 해야지 해당 계약에 해당한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매 계약 금액이 드러나서 현재도 최종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때 신고를 한다라는 점에서 사실상 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을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이미 신고를 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다른 지주들하고 협상이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이 매매계약 체결에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고 그리고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매매계약 지연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땅들 같은 경우는 뭐 5억 이상인 경우들도 많을 건데 필지나 대부분은 3개월치 초과가 될 것이고 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렇다면 한 필지당 300만 원씩 부과가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도 고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구 단위 계획을 조합원 모집에 선행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는 조합원 모집 신고와 관련해서 보면 주택건설 예정지의 지번 지목 등기 명의자 및 도시군 관리 계획상의 용도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도시계획상의 용도가 현재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용도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결국에는 신청을 받아주게 되고 조합원 모집을 하게 되어서 이후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같은 경우는 행정청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구 단위 계획 신청 시 지정 사업 부지나 진입로 토지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이 있어야 있거나 이제 동의가 있어야 되고 이 3분의 2 소유자들 명의로 해가지고 결국 지구 단위 계획 신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 단위 같은 경우는 여러 절차들을 거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1, 2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토지 소유자들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이 되지 않으면 매매 계약 자체가 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매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계약금을 10% 지급을 했는데 지구 단위가 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돈이 그대로 다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업체들에서 사업 자체를 시작하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50%, 90% 매매 계약서에 10% 계약금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까지 지정이 된다라고 본다면 사실 계약금 10% 전부 지급이 가능하고 한다 지구 단위가 지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일반 분양 사업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입니다. 일반 분양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95% 이상 확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업을 그대로 진행이 가능하고 90%라고 하더라도 사업이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들이 10년 미만으로 소유권을 확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90%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더 이상 하지 말고 일반 분양 사업으로 차라리 진행해라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진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초기 사업비 회수를 조속히 한다는 차원에서 진행을 할 수도는 있다라고 보이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문제가 조합원 모집에만 주안점을 두고 사업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애초에 저가의 낮은 무리한 조합원 분담금을 책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조합원들이 모집이 될 것이기 때문에 빨리 모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사업비를 회수하고 나면 그 이후 진행에 대해서는 사실 나몰라라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사업 무산이나 추가 분담금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형태로 된 상태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사실상 진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사실상 저는 이 지역주택조합을 이제 더 이상 설립인가를 내주는 것을 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이고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설립인가 요건이 아니라 조합원 모집 신고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모집 자체를 못하도록 해서 추가적인 지역주택조합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이렇게 되면 또 문제점 중에 하나는 현재 조합 설립인가는 80% 이상 토지 사용 승낙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합원 모집은 오히려 90%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둘 간의 오히려 비율 차이가 일관되지 않는다. 그리고 앞서 단계가 더 비율이 높다라는 점에 있어서 조합 설립인가 요건도 함께 상향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체계적 정합성이 떨어지는 부분들 있을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에 대해서도 향후 지켜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정사업비 공개 의무화 부분을 통해서 토지 매입비나 공사비, 대행 수수료, 금융비용 등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반드시 공개해야 될 내용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부분을 보면 토지 사용 권한 및 소유권 확보 현황, 현재 토지가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이 부분이 현재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그리고 분담금 비용, 당연하게 뭐 얼마를 내야 되는지 중요한 부분이랄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간과를 하고 있지만 이 부적격자 처리 및 계약 취소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면 결국에는 탈퇴했을 때라든지 자격 상실을 했을 때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반환 금액이라든지 비율 그리고 반환 시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 간과하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입하려는 분들이나 이미 가입한 분들은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리고 15조 2에서는 동호수는 사업 계획 승인일 이후에 배정한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배정 시기, 결정 통지 방법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래에는 조합원 모집 시기에 동호수를 지정해서 하도록 했었는데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이후에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는 동호수 배정은 사업 계획 승인일 이후에 한다라는 점을 못 받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존에 공개하지 않았던 이러한 비용, 사업 수지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공사비가 얼마가 되는지와 이제 토지 매입비가 문제가 될 것이고 그 외에 금융 비용이라든지 다른 비용들이 쭉 나오게 될 것인데 여러 가지 비용들을 보고 사실 판단을 적절하게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 있는 부분인데 뭐 이런 부분들을
간단히 이야기를 드린다 하더라도 사실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공개되는 추정 사업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수지 분석표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양식을 제공을 해서 해당 뭐 구체적인 양식을 전부 다 공개하라고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보도자료에서는 참고로 부실한 조합으로 인한 피해 예시로 토지 소유권 미확보 부분이 나오는데, A지역 주택조합은 토지주의 사용 권한만을 받아서 조합원을 모집하였으나 앞서 드린 것처럼 계약은 하지 않고 승낙만 받은 상태에서 모집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이후 매입 과정에서 토지주들의 높은 가격을 요구하거나 매입을 거부하여 토지 확보가 10년 이상 지연되자 금융이자 등 추가 분담금으로 조합원들이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상 금액이 높다 하더라도 매수만 되면 다행인데 그 높은 금액으로 인해서 매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용 승낙서가 아니라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1번 사례 같은 경우는 이번 개선 사안으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만 이미 벌어진 사항에 대해서 해결책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지역 주택조합의 업무 대행사 K사는 사업 예정 부진의 10% 이상 필지는 조합원 모집 전에 대표의 친인척 명의로 취득, 조합원 모집 이후에 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매매 협의하였으나 시세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시, 조합은 사업 지연을 우려하여 불가피하게 토지주가 요구한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뭐 흔히 뭐 알박기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부분들도 사실상 많고, 업무 대행사가 매수를 해놓는다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실제 문제가 된 경우도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형사처벌이 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처벌이 되지 않고 그냥 금액을 주고 합의를 보고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부분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번 개정 사안으로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 부진의 10% 이상 필지에 대해서 한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2, 3%만 확보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를 업무 대행사나 조합 집행부하고 짜고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에 매수하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10배 이상 금액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부당하게 이제 높은 금액을 지급하고 하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2, 3%라고 한다면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른바 알박기로 해놓은 토지와 더불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지주들 같은 경우도 일부 지주들은 또 매도를 하지 않아서 뭐 그런 지주들이 또 뭐 3에서 5% 정도 된다 하면 이 두 개를 전부 다 합쳐가지고 본 다음에 결국 5% 이상 안 돼서 매도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금액을 지급해서라도 팔 의사가 있는 사람한테 먼저 계약을 해서 사업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비율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고, 다만 이렇게 비싸게 팔아먹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개선책을 통해서도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의 부적합성과 관련해서 C지역 주택조합은 도시계획상 공동주택이 곤란한 부지였음에도 지구단위 계획 변경 예정임을 제시하여서 조합원을 모집, 결국 지구단위 변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어 추가 분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단순히 추가 분담금만 지속적으로 증가해가지고 결국 아파트를 지을 수만 있다면 문제가 아닌데, 결국에는 이 아파트 건설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로 인해서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손해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를 막기 위한 절차 변경은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만, 조합원 모집 신고와 관련해서 결국 90% 이상 매매 계약을 체결한 부분과 이 지구 단위 계획을 미리 수립해라 라는 것이 합쳐지면서 사실상 이러한 부분은 일반 분양 사업과 거의 마찬가지가 된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아예 폐지하겠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가지면서 이 정도의 강한 개선안을 내놓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D지역 주택조합 높은 용적률과 많은 세대수를 기준으로 사업성을 홍보해서 조합원을 모집했고, 실제 도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용적률이 하향 조정되었고, 학교 용지 확보 등 문제로 세대수가 감소되어서 조합원은 일반 분양 수익 감소로 분담금이 증가했다. 인데 사실 이 정도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나마 문제가 적은 편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도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담금이 증가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지구 단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후에 사업 승인 과정에서 또 변경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과연 지구 단위가 수립됐다는 사실만 가지고 후에 이러한 위험성이 완전히 제거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구단위 계획을 반드시 선행해야 되는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진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불투명한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시 총 사업비, 토지 매입 예산가, 공사비 등 추정 분담금을 면밀하게 산정하지 않고 저렴한 분담금만을 제시하여 조합원을 모집하여 추후 사업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였고 추가 분담금을 결정할 때 증액 요인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분쟁이 발생하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대부분의 조합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이 추가 분담금이 나왔을 때 어떤 부분이 증액되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창립 총회 때 이제 어느 정도 수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놓는 경우들도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해소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업무 대행사나 아니면 당시에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얼마나 이제 뭐 의지가 있느냐 아니면 정확하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자신 있게 보여준다 이런 측면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도 내 수지 분석표를 내놓지 않는 조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수지 분석표 자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 다만 이와 관련해 가지고 토지 매입 예상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소 조심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토지 매입 예상가가 있다 하면 결국에는 이것을 지주들도 알게 되고 그러면 지주들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금액을 더 높이는 수단으로 쓴다든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이 토지 매입 예상가를 공개하는 것은 조금 고려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특히나 이것은 또 뭐 예상가기 때문에 이 예상가를 하는 것 부분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수지 분석표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이 필요하고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